건설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건설 기준 등이 있는데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나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가의 복합 건축 등에 관한 주택 건설 기준,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 충격 차단 구조, 구조 내력벽 등 주택의 구조 설비 기준,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주택 건설 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주체는 위 1의 주택 건설 기준 등 위 2의 기준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1. 주택가의 복합 건축에 관한 주택 건설 기준, 2. 주택의 구조 설비 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5. 대지 조성 기준, 6.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 7.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의 건설 기준, 8. 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인증 제도, 9. 공동주택 성능 등급의 표시, 10. 환기시설 설치 기준, 11.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12. 소음 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 소음도와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그래서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1, 2번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가로 1과 동그라미 1 비읍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위 1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은 주택 단지별 사업 계획에 적용한다. 다음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을 볼게요. 1번 사업 주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규모 등에 적합하게 건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의 건설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 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또한 사업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4번 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인증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을 정하여 고시를 할 수가 있고요.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의 건설 기준에 따라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고, 사업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2의 인증 제도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2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 2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인증기준, 인증 절차, 수수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7. 위 2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500세대 이상이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에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1번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등이 있고요. 2번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구조. 3번 조경, 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에너지 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이 있고요. 네 번째 커뮤니티 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 네트워크, 방범 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이 있고요. 5번은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화재, 소방 관련 등급이 있습니다. 6번 환기시설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7번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안정 등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 기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은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기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니은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경우, 디귿 인정 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리을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의 일에 따른 바닥 충격을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 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 충격을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번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위 일에 따른 바닥 충격을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정 기준으로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 사에 따른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 성능 등급 인정 기간에 대해서 인정 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7번 위 6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소음 방지 대책의 수립이 있죠. 소음 방지 대책의 수립.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지역 주민은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주체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 방지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 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3. 위 1에 따른 소음 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 소음도와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3에 따른 실외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내 소음도 측정 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개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 소음도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니은 위 3에 따른 실내 소음도 측정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디귿 다음 6에 따른 실외 소음도 측정 기관의 지정 요건을 미달하게 된 경우 6번 실내 소음도 측정 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 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의가 있는데요.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지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거기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입주자 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공동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기역에서 피읍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2번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보건소, 지소, 병원,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하고요. 주민운동시설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설치하는 옥외, 옥내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4번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역, 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 중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5번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하고요. 6번 진입도로라 함은 진입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합니다. 7번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배치를 보겠습니다. 도로 및 주차장. 공동주택은 1층이 필로티로 된 구조. 그 다음에 니은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에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입니다. 디귿 공동주택의 외벽이 계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주차장이. 주택단지는 화재,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지장이 없도록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를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해야 되고요. 주택단지 출입구 문주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3번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주택단지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그 두께가 15cm 이상인 것. 니은 묵은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20cm 이상인 것. 디귿 조립식 주택 부재인 콘크리트 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 이상인 것. 리을 위 기역 디귿에 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글건설기술연구원장이
처음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2번 위 일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고요.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의 경우에 피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 밖으로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 3에 따른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 부착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바닥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구조.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 바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라멘 구조이고요. 법 제51조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 주택의 중간 바닥은 예외로 합니다. 2번 각 층간 바닥 충격음이 정량 충격음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을 말하고요.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간 바닥은 예외로 합니다. 라메인 구조의 공동주택. 위 기역의 공동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 바닥. 디귿 계단 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는 100세대마다 1세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 1에 2에 의한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로서 위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습니다. 5번 건축법 제64조는 위 1, 3의 규정에 의한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및 화물용 승강기이고 구보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6번 주택단지 안에 도로인데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2번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의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고요. 그 밖에 주택단지 내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용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에 요철 포장 또는 가속 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해서 도로의 설계 속도가 시속 20k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번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5번은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에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7번 주차장. 주택 규모별 전용 면적 제곱미터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주차장 설치 기준이죠. 설치 기준. 특별시는 75분의 1, 85제곱미터 초과는 65분의 1,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85분의 1, 70분의 1, 가 및 나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은 95분의 1, 75분의 1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110분의 1, 85분의 1입니다. 다음 8번 관리사무소 등인데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서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2번 위 일의 기역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됩니다. 3번 위 1의 니은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9번 보안등입니다.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는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2번은 위 1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는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10번 가스 공급 시설.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 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 설비를 하여야 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 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2번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기역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일 것, 니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디귿 세대 내 가스 사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치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리을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른 난방을 위한 건축 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3번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번 난방 설비 등입니다.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 설비는 중앙 집중 난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2번 공동주택의 난방 설비를 중앙 집중 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 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 구획마다 따로 난방용 배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업과 니은이 있는데요.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이고요. 니은 난방 설비를 집단 에너지 사업에 의한 지역 난방 공급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 조절 장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3번 난방 설비를 중앙 집중 난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난방 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 공간에도 난방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5번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요. 다만 중앙 집중 냉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번 5번의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 고하는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 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 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곳이어야 됩니다. 13번 영상 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해서 개인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14번 주민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150세대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의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 되겠고요.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거는 1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고요. 오락, 취미활동, 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 취사시설, 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어린이 놀이터는 놀이기구, 그 다음에 필요한 기구를 1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를 하고, 실내에 설치할 때는 마감재, 접착제, 환경기술,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고요.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1번 주택 감리자 지정 등이 있습니다. 사업사 계획 승인권자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을 허가를 하였을 때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감리자의 업무 등을 보면은 2번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를 하고요. 다음에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맞는 건축자재인지를 따져보고요. 세 번째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네 번째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 자재하고 제품이 사업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 자재 목록표하고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감리해 볼 수가 있는 게 감리 업무가 되겠죠. 세 번째는 감리자의 업무 협조가 되겠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서 협력하고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 안전관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에게 공정, 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건축, 구조, 기술사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리 업무 수행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술사로서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 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내력벽, 기둥, 바닥,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수직 증축
증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또 주요 구조부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 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감리자의 등록, 감리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 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면허, 말소, 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이 감리자의 어떤 주택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 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를 잘 했나 안 했나를 실시할 수가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서 감리자를 교체할 수도 있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수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종합관리하여서 감리자 지정에 관한 기준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방문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요.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서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가 있고요. 입주자는 사전 방문 결과를 하자를 체크해서 사업 주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8번, 품질 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이 시도지사는 사전 방문을 실시해서 품질 점검단의 어떤 설치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품질 점검단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 구조, 안전,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9번 사용검사.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 10번째,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금 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째, 사용검사 등에 따라서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 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음